지평선 너머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먼지는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문명의 자존심을 뿌리째 뽑아버리러 오는 거대한 지옥의 해일이었습니다. 서기 1219년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이자 비단길의 찬란한 보석이었던 호라즘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는 인도에서 건너온 진귀한 향료 냄새와 중국의 부드러운 비단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었고, 광장마다 줄지어 선 푸른 타일의 건물들은 정오의 태양빛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를 오가는 수비병들의 허리춤에는 초승달처럼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는 검한 자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말로 사자의 꼬리를 뜻하는 전설적인 명검 샴슈르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귀족들과 전사들에게 이 검은 단순한 사륙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예술품이자 어떤 적이라도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베어 넘길 수 있다는 무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만심에 취해 검날에 새겨진 신비로운 물결 무늬를 감상하고 있을 때 땅바닥을 울리는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군마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샴시르처럼 화려한 보석 장식도 정교한 무늬도 없는 투박하고 못생긴 철퇴 같은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검과 가장 잔혹한 칼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 비극적인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샴시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대장간의 지옥 같은 열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샴시르의 원료가 되는 강철은 고대 인도에서 건너온 아주 특별한 쇠였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이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며 쇠 속의 숨은 불순물을 뽑아내고 탄소의 양을 귀신같이 조절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쇠덩이가 무거운 망치에 얻어맞을 때마다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며 내지르는 비명처럼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담금질 끝에 칼날 표면에는 물결이 소용돌이치듯 나타납니다. 이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쇠 내부에 아주 미세한 구조가 형성되어 칼날이 상상을 초월하는 단단함과 동시에 잘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을 갖추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샴시르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곡선입니다. 곱게 뻗은 검이 상대의 방어구를 때려 부수는 충격의 힘에 집중한다면, 샴시르는 말 위에서 적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살점을 미끄러지듯 갈라버리는 배기의 정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의 칼바람을 뚫고 달려가는 기병이 샴시르를 가볍게 휘두르는 순간 상대의 목이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구르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말입니다. 당시 중동의 전사들은 샴시르 한 자루만 손에 쥐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두렵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던져진 비단 스카프도 칼날의 무게만으로 베어버린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샴시르는 가벼운 그물 갑옷이나 가슴만 가리는 가죽, 옷을 주로 입던 이 지역의 전투 환경에서 말 그대로 무적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파괴자 무리였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겉모습부터가 기괴하고 불길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문명인들이 입는 화려한 비단이나 정교한 갑옷 대신 피냄새와 말기름 냄새가 찌든 두꺼운 소가죽 갑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갑옷 아래에는 몽골군만이 아는 비밀 방패인 촘촘하게 짠 천연 비단 저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샴시르를 든 페르시아 기병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사자처럼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허망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샴시르의 예리한 칼날이 몽골군의 비단 저고리 위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비단은 날카로운 배기 공격에는 강철보다 질긴 저항력을 발휘했고, 칼날이 살점으로 박히더라도 섬유가 끊어지지 않은 채 상처 속으로 함께 말려 들어가 치명적인 출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사들의 필살기가 단 한 번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자 사마르칸트의 성벽 아래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몽골군은 샴시르의 화려한 검술에 맞서기 위해
무식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몽골의 칼은 샴시르보다 훨씬 두껍고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예쁘게 베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무게와 속도를 이용해 상대의 머리통이나 어깨뼈를 통째로 으깨버리는 무시무시한 둔기에 가까웠습니다. 페르시아 전사가 자신의 자부심인 샴시르를 휘둘러 몽골군의 투박한 칼날과 맞부딪히는 순간 귀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같은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샴시르의 강철은 매우 단단했지만 그만큼 강한 충격을 받으면 유리처럼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성질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망치질로 다듬어진 예술작품이 몽골군의 뭉툭한 쇳덩이 한 번의 타격에 비참한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부러진 칼자루만 남았고 눈앞에는 피비린내를 풍기며 달려드는 몽골군의 무거운 칼날이 보일 때 그 전사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무기만 휘두르는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영혼을 갉아먹는 심리전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도시의 광장에 부러진 샴시르들을 산처럼 높이 쌓아 올리고 그 꼭대기에 주인의 잘린 머리를 전시했습니다. 너희가 소중히 모시던 이 장난감이 목숨을 지켜주었느냐고 비웃는 듯한 잔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포로로 잡은 대장장이들에게 상상도 못할 모욕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명검을 만들어 온 장인들의 손가락을 뭉개버리거나 그들이 가장 아끼던 샴시르를 불에 녹여 몽골군 말의 편자를 만들게 했습니다. 한 문명의 자존심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샴시르를 든 호라즘의 정예 부대는 몽골군의 기괴한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척하며 적을 넓은 벌판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말 위에서 몸을 뒤로 획 돌려 화살을 쏟아붓는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가까운 거리의 싸움까지 도달한 페르시아 전사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고 샴시르를 제대로 휘두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몽골군은 묵직한 칼날로 그들의 목덜미를 내리쳤습니다. 샴시르는 구조적으로 찌르는 공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칼날이 너무 많이 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전 상황에서 상대의 갑옷 틈새를 정교하게 찌르는 공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크게 휘두르는 동작뿐이었지만 몽골군은 좁은 틈에서도 상대의 가슴을 꿰뚫는 유연한 공격을 가졌습니다. 사마르칸트가 함락되던 그 핏빛 밤 도시는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성벽 안쪽의 좁은 골목마다 샴시르를 쥐고 죽어간 전사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검을 굳게 믿었겠지만 그 검이 몽골군의 단단한 투구에 부딪혀 맥없이 튕겨나가는 순간 모든 희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샴시르의 뛰어난 제작 기술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살아남은 장인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무기를 고치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름다움 따위는 집어치우고 오직 확실하게 사람의 뼈를 끊어낼 수 있는 흉측한 칼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몽골의 채찍 아래서 샴시르의 고귀한 곡선은 점차 두꺼워지고 투박해졌습니다. 샴시르의 고귀한 영혼은 사라지고 오직 사륙만을 위한 쇳덩이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불타는 사마르칸트의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손에는 가문의 영광이 깃든 샴시르 한 자루가 쥐어 있습니다. 발밑에는 이미 부서져 나간 동료들의 칼날 조각들이 뒹굴고 있고 골목 저쪽에서는 피냄새를 풍기는 몽골 기병들이 천천히 여러분을 에워싸며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검을 믿고 그 화려한 곡선을 그리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겠지만 몽골군의 무거운 칼날과 부딪히는 찰나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그 기분 나쁜 진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챈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자부심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은 그 공포를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샴시르의 패배는 단순히 무기가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옛 명성과 화려함에만 매달렸던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무기를 신처럼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그저 적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실용주의가 수천 년간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중동의 무기장인 정신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샴시르의 비참한 몰락 이후 중동의 무기체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몽골 제국이 휩쓸고 지나간 황폐한 자리에는 샴시르의 날카로운 배기 능력과 몽골 칼이 묵직한 파괴력이 합쳐진 새로운 괴물 같은 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유럽의 기사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구부러진 칼들이 바로 그 잔인한 후예들입니다. 샴시르는 비록 몽골군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 뼈아픈 시련을 통과하며 더 강하고 더 잔혹한 사륙병기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전사들이 흘린 피와 부러져 나간 수만 자루의 명검들이 사막의 모래 속에 영원히 묻혀야 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박물관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샴시르를 아주 편안하게 감상합니다. 그 표면에 흐르는 신비로운 무늬를 보며 옛 장인들의 솜씨에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매끄럽고 유려한 칼날의 곡선 뒤에는 13세기 그 뜨겁고 잔인했던 전장에서 자신의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깨닫고 절규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의 공포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장 날카롭다고 해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적의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가진 소중한 전통조차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샴시르는 우리에게 피로 쓴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곧 비참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샴시르처럼 겉만 화려하고 충격에는 한없이 약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몽골군처럼 거칠고 투박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파도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옛 우아함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고결하게 부러지는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꺾고 생존을 위해 칼날을 다시 벼리시겠습니까?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사라져간 수많은 샴시르의 원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검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갑니다. 샴시르의 몰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하고 서늘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정답이 실전의 강력한 타격 앞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샴시르가 부러질 때 나던 그 소리는 단순히 쇠가 파괴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서글픈 종소리였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샴시르를 든 전사들은 목숨을 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들을 정면으로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성안을 휘저으며 화염병을 던졌고 혼란에 빠진 전사들을 향해 긴 창과 묵직한 칼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몽골군은 갈고리가 달린 창으로 페르시아 전사들을 말 아래로 사정없이 끌어내렸습니다. 땅바닥에 처박힌 전사에게 샴시르는 그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샴시르를 휘두르려던 전사들은 성벽이나 기둥에 칼날이 부딪혀 튕겨나가자마자 그대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이 모든 과정을 즐기듯이 잔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땅의 지식인들을 억지로 시켜 자신들의 승리를 찬양하게 했고 그 기록들 속에서 샴시르는 항상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문명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샴시르의 복제품들은 대개 그 화려한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무게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은 패배의 상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몽골군이 휩쓸고 지나간 뒤 중앙아시아의 대장간에서는 한동안 망치 소리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모두 몽골 본토로 노예처럼 끌려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피냄새 가득한 폐허 속에서 부러진 칼날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옛날의 기록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기존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샴시르가 얼마나 튼튼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울지라도
실전의 강력한 타격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덫이 될 뿐이니까요. 샴시르 제작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자면 그 신비로운 물결 무늬는 사실 불순물이 만들어낸 기막힌 예술이었습니다. 철광석에 섞여있던 아주 적은 양의 희귀한 원소들이 특정한 온도에서 결합하면서 그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원소들은 칼날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되면서 구조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몽골군이 칼날의 옆면을 아주 강하게 타격했을 때 이 미세한 결합 부위가 균열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샴시르는 잡아당기는 힘에는 강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을 견디는 힘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몽골군이 사용한 칼은 부드러운 철과 단단한 철을 겹겹이 쌓아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칼날이 부러지지 않고 탄력 있게 휘어지며 충격을 흡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샴시르가 몽골 칼에 충격을 받으면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반면 몽골 칼은 샴시르의 공격을 받아도 약간의 이가 빠질 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재질의 차이가 결국 수만 명의 생사를 갈라놓았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통째로 결정지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세밀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샴시르의 곡선이 사막의 전사들에게는 승리를 약속하는 미소였겠지만 몽골군에게는 그저 부러뜨리기 딱 좋은 지렛대였을 뿐이라는 사실. 이 역설적인 진실이 여러분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더 넓혀줄 것입니다. 진정한 명검은 전시장에 놓인 모습이 아니라 전장에서 피를 뒤집어 쓴 채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모습입니다. 샴시르는 비록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조각났지만 그 파편들은 인류 무기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움이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 그리고 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교훈까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샴시르의 화려함입니까? 아니면 몽골 칼에 투박하지만 꺾이지 않는 강인함입니까? 13세기 그 뜨거웠던 모래바람은 지금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자존심이었던 샴시르가 몽골의 투박한 칼날 아래 흩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명이란 때때로 스스로 만든 화려함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진짜 위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마르칸트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토록 아끼던 명검들은 녹슬어 땅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은 멈춰있지 않으며 어제의 무적이었던 무기가 내일의 쓸모없는 쇳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칼을 벼리시겠습니까? 이 처절했던 역사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생존의 지혜로 다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13세기 사막의 지평선을 피로 물들였던 그 장대한 투쟁의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날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당신은 부러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